네,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역시 범주형 자료에 대한 모형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는 범주형 자료에 대한 모형화, 모델링과 관련하여 반응 변수 y가 두 개의 범주를 두고 있는 즉 이항 반응에 대한 모형화로서 로지스틱 모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항용 로지스틱 모형이었죠. 두 번째 시간은 그런 반응 변수 y가 이항형이 아니라 더 이제 여러 개 다항 반응일 경우와 관련되는 모형화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슬라이드를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해서 일반화 로진 모형 이런 거예요. Generalized Logistic Modeling입니다. 일반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반응 변수 y가 두 개 범주에서 여러 개로 이제 확장돼 나갔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먼저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요, 개별 학습제라고 하는 연구 자료인데요. 개별 학습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과외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과외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예요. 전체 32개 표본의 크기 32명의 자료가 있고요. 특히 그 변수 중에 PSI라고 되어 있는 건 바로 그런 개별 학습을 했느냐 안 했느냐 즉 과외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런 거고요. 반응 변수에 해당되는 그레이드는 세 가지 항이 있습니다. 즉 그레이드가 학점이 A 학점이냐 아니면 B 학점이냐 아니면 C 학점이냐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네모 박스에 나와 있는 그 자료를 갖다가 자료 구조를 좀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다면요. 먼저 그 설명 변수, 즉 x에 해당되는 변수가 세 개가 있는 겁니다. 즉 GPA, TUCE, 그다음 PSI라고 하는 거죠. 그런 세 개 설명 변수고 반응 변수 y가 그레이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룹 변수를 보면 개별 학습제를 적용 안 한 것, 그러니까 과외를 받지 않은 경우가 18명이고요. 개별 학습제가 적용된 경우, 즉 과외를 받은 경우, PSI가 1이라고 응답된 경우가 14명입니다. 반응 변수는 학점 그레이드라고 얘기를 했고요. y= 2 이것이 이제 그레이드 A입니다. y= 1 이것이 그레이드 C입니다. y= 3 이것이 그레이드 B 즉 기준 범주로 뒀습니다. 뭐냐면 여러 개 항이 여러 개 있을 때 이제 기준 범주를 둬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B에서 A로 가는 건 학점이 좋아진 경우죠. B에서 C로 간 건 학점이 오히려 나빠진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을 기준 범주로 두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저희는 그것을 갖다가 그레이드 B를 기준 범주로 두고 그래서 Y가 1, 2, 3 중에 3이라고 하는 세 개 범주 중에 3을 갖다가 여러분들 그레이드 B로 뒀다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락 변수라고 하는 것은 설명 변수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GPA는 이제 과목 수강, 그 이전의 성적이죠. 학점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거고요. TUC라고 하는 건 이제 수업 시간 첫날 측정한 이제 관련되는 상식 그런 점수를 한번 확인해 본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설명 변수로 있는 거죠. 이럴 때 반응 범주가 3개 항 이상일 때 결과를 남에게 이렇게 이해시키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3개 이상일 때는 명목형도 있고요. 또는 순서형도 있습니다. 오디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경우 3개가 있으면 항이 3개면은 2항 로지스틱을 2번, 즉 A, B 있다고 생각해서 한 번 하고 또 B, C만 있다고 생각해서 한 번 하고. 근데 어쨌든 3개 항이니까 그 확률의 합은 1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가정하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 반응 변수 y를 코딩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인데 앞서 얘기했죠. y= 1, 2, 3 중에 마지막 범주 y= 3이라고 둔 것을 뭐로 뒀다? 그레이드 B 그것을 기준 범수로 뒀다라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먼저 명목형 반응인 경우에 일반화 로진 모형을 볼게요. 먼저 식이 두 개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일단 분모만 보세요. 분모는 뭐예요? P. y= 3을 기준으로 분해 py= 1일 확률의 로그 단위를 취했고요. 두 번째 모형은요. 역시
분모에 보면 y꼴로 3을 기준 범주로 두고 py꼴로 2인 그런 것들을 분자해 뒀죠. 그거에 로그 단위를 취했습니다. 위에서 아래식을 빼보면요. 마이너스 해보면요. 바로 로그 py꼴로 2분의 py꼴로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y꼴로 3이라고 하는 기준 범주 분의 1과 2를 두면 그것을 빼면은 나머지 2를 또 바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명목형 반응 경우 보통 이제 범주가 3개일 때 두는 그런 모형입니다. 그래서 항상 분모에는 기준 범주를 둔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순서형 반응일 경우는 좀 더 이런 일반어로 표현이 가능한데 좀 더 복잡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명목형을 기준으로 여러분들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할게요.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해준 당로지스틱.sav라고 하는 데이터 파일을 이용을 하게 되고요. 그럴 경우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OBS 이게 관찰치 번호겠죠. 그 다음에 GPA 기억나죠? TUC 상식점수, PSI는 뭐예요? 개별 학습 과외를 했느냐 안 했느냐죠. 그레이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ABC였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이제 변수값 설명 버튼을 눌러서 보면은 거기에 화면의 중간에도 나와 있지만 1이 뭐예요? 1. 학점 C입니다. 2가 뭐예요? 학점 A를 말합니다. 3이 뭡니까? 학점 B를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범주가 기준이에요. 마지막 범주가 B로 뒀다는 걸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럴 경우 일반화 로지, 즉 다항 로지스틱 모형은 메뉴 중에요. 거기 이제 분석 메뉴를 누르면 회귀 분석 메뉴 뜨죠. 거기에 네 번째 보면 다항 로지스틱이라고 하는 그 메뉴가 보일 겁니다. 그것을 클릭하면요.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종속 변수에 뭘 갖다 놨어요? 그레이드. 그 다음 공별량에 뭘 갖다 놨어요? GPA. 상식점수 TUCE. 그 다음에 개별 학습제 관련되는 변수 PSI. 이렇게 둔 거죠. 거기에 보면은 다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 메뉴의 맨 아래에 보면 모형이라는 것도 있고 통계량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모형을 눌러보면요. 모형 설정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효과. 즉 회귀 모형이기 때문에 주효과에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겁니다. 지금. 그럼 통계량 버튼을 눌러보면 거기에 뭐 요약 통계량도 좀 찍어줘라. 또 뭐 우도비 검증도 해달라. 각 셀의 확률값도 계산해달라. 또는 뭐 적합도도 해달라. 분류도표도 해달라.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체크해서 우리가 필요한 결과를 관심 있는 결과를 이렇게 우리가 얻어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출력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결과를 보면은 모형 적합 정보, 그 다음에 뭐 적합도, 그 다음 뭐 우도비 검정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하나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출력 결과에 보면은 마이너스 2 로그 우도, 그 우도비 검정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일단 이것은 가설이 기각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보면 유의확률이 뭐예요? 0.003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쵸? 즉,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설명 변수가 지금 3개였잖아요. 그쵸? 3개. GPA도 있었고, 상식 점수도 있었고, 개별 학습제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기각된다는 건 적어도 하나의 설명 변수는 우리가 학점, 즉 반응 변수에 영향을 준다. 이런 의미예요. 귀무가설이 뭐예요? 그러니까 설명 변수들이 반응 변수에 영향을 주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게 이제 귀무가설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기각이 돼야 좋은 거고요. 현재는 유의확률값 0.003으로서 H0가 기각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볼게요. 여러분들 적합도라고 하는 우측 맨 위에 있는 거예요. 맨 위층에 보면은 거기 여러분들 적합도 검정. 이것은 적합도는 앞서 얘기했던 우리가 얻은 자료가 적합한 모양에 잘 합치된다, 부합된다 이런 거라 그랬죠. 그래서 귀무가설이 뭐예요? 채택이 돼야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에서 채택이 되어야 좋다. 모형이 자료에 잘 부합된다는 말이므로.
그래서 거기 보면은 적합도 검정이 뭐 피어슨의 결과도 나와 있고 카이저급 적합도 검정도 있고 편차라는 것도 마찬가지 그에 해당되는 겁니다. 유의항력값이 0.715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문과설이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자료가 우리가 생각한 모형이 잘 부합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볼 게 이제 우도비 검정 결과예요. 보면은 거기에 절편항이 있고요. GPA, TUC, PSI가 있죠. 유의항률을 한번 보세요. GPA 0.006 유의하네요. TUC 0.759 유의하지 않네요. PSI 0.044 유의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별 설명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가 안 주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건데 현재 두 개의 변수가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걸 볼 수 있고요. TUC는 유의하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모수들에 대해서 추정한 값이 나와 있어요. 보면은 맨 좌측에 보면 그레이드가 C가 있고 A가 있죠. 자, 기준 변수가 아까 뭐라 그랬죠? B. 기준 변수가 뭐라 그랬죠? B입니다. 그래서 거기 모형식 아래 써놓은 걸 보세요. ln P 그레이드로 그 B분의 P 그레이드 이퀄 C입니다. B분의 C를 갖다 그 위에 있는 출력 결과랑 맞춰서 해볼게요. 자, 절편항 얼마? 6.778 7883이라고 좀 잘못 적어놨네. 그쵸? 그 다음에 GPA 앞에는 마이너스 2.751 GPA 플러스 0.0317 상식점수 플러스 0.2392 PSI 이것이 B분의 C에 해당되는 로그 단위를 붙인 것에 대한 모형식이고요. 그 아래 A 부분을 보세요. 역시 분모 기준 변수는 B로 되어 있죠. 분의 그레이드 A가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절편이 마이너스 10.606 6057 플러스 2.107 GPA 플러스 0.106 TUC 플러스 2.427 PSI 이렇게 여러분들 모형식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그레이드 C에 해당되는 절편 GPA, TUC, PSI의 유의항률을 보세요. 보면 GPA 0.107, TUC 0.815, PSI 0.831 유의한 변수가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습니다. A를 보세요. A를 보면은 GPA 0.120 유의하지 않아요. TUC 0.468 유의하지 않아요. PSI 0.026 유의합니다. 그 옆에 익스포넨셜 베타 보면 11.320이라는 것도 보이시죠, 여러분들? 즉 과외를 하는 경우,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서 학점이 B분의 A, 즉 A 학점이 될 가능성이 11.32배 높다 이런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상 두 결과를 대비해서 그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해석을 한번 잘 보세요. 모형의 적합도 검정 실제 관측지가 모형과 잘 합치되는가를 보는 문제인데 P값이 0.71로서 모형 적합이 잘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설명 변수 공별량 GPA 계수는 앞의 식에서는 음수인데 뒤의 식에서는 양의 값을 가진다. 그래서 이것은 상식과 부합된다 이거죠. 그리고 GPA에 있어서 통계적 유의성은 인정된다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세요. B분의 C라고 하는 건 B분의 C는 분자를 기준으로 보면 B학점보다는 C학점이 될 가능성이잖아요. 그러니까 GPA 계수가 음수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학점이 낮을수록 B보단 C가 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학점이 그렇죠? 네. 그리고 뒤에서 플러스가 된다는 건 뭐예요? B분의 A잖아요. B분의 A라고 하는 건 뭐예요? B분의 A니까 즉 개수가 플러스라는 건 학점이 과학점이 좋을수록 B학점보단 A학점이 될 가능성이 더 좋아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설명변수 TUC 개수는 앞의 식에서는 양인데 이는 상식이 어긋나죠. 즉 상식점수가 플러스인데 학점이 B보단 C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건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P값이 0.75로서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무시해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요. 우리의 주된 관심은 뭐예요? 변수 PSI 효과에 있는데 즉 개별 과외를 했느냐는 PSI 개수가 유의하지 않아요. P값이 0.831 뒤의 식에서는 유의합니다. 즉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예요? 개별 학습제는
학점 C를 B로 높이는 데는 기여하는 바가 유의하지 않다, 통계적으로. 근데 B를 A로 올리는 데는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효과적이다. 특히 공부열량 GPA와 TUC를 갖다가 이제 통제 고정시켜 놨을 경우 학점 B에 대한 학점 A의 오집이는 익스포넨셜 2.425로서 11.32배가 된다. 이런 거죠. 그쵸? 그래서 과외를 하게 되면은 학점 B를 맞을 가능성보다는 A를 맞을 가능성이 11.32배만큼 높아진다. 이런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축소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TUC라고 하는 상식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니까 그 설명 변수를 빼서 결과를 수행한 겁니다. 그래서 모형의 적합 정보 보면은 여러분들 마이너스 159도 보면은 유의확률이 0.001로 되게 유의하죠. 그러니까 설명 변수를 고려한 GPA나 PSI 적어도 하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기여를 한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적합도 검정도 유의확률 0.760이에요. 그렇죠? 대단히 모형의 적합이 잘 이루어진 걸 볼 수 있고요. 우도비 검정 결과 거기 GPA가 있고 PSI가 있죠. 유의확률 보면 0.002, 0.046으로 통계적으로 둘 다 유의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그래서 모형에 대한 축소 결과를 보면 또 그레이드가 C가 있고 A가 있죠. 그래서 B분의 C, B분의 A에 대한 모형 추정식을 적어보면 그와 같습니다. 절편 7.113 마이너스 2.641 GPA 플러스 0.2512 PSI고 B분의 A는 마이너스 9.135 더하기 2.402 GPA 플러스 2.378 PSI 이렇게 모형이 추정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모수 추정값에 대한 그레이드 C, B분의 C에 해당되는 유의확률 보면 GPA나 PSI가 유의하지가 않죠. 그런데 모수 추정값 A에 해당되는 것, 즉 B분의 A로 추정된 거 보면 GPA 0.063, PSI 0.016 통계적으로 유의하죠. 그다음 익스포넨셜 베타를 보면 어떻게 돼요? PSI 옆에 10.781이라는 거 찾았어요? 네. 이게 50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요. TUC를 제기한 축소 모형의 결과다. 반응 범주가 많을 때 복잡해지므로 축소 모형으로 생각해서 정리하는 건 대단히 좋은 겁니다. 표본 n이 30이 적은 편이라 유의 수준을 5%가 아니라 10% 정도로 완화해서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결론은 이런 거죠. 축소 모형, GPA와 PSI만 둔 거죠. 에 의한 적합이 원래 모형에 의한 적합보다 더 낮다. 자, 자유도가 2죠. 58-56. 카이저 값이 0.5입니다. 그러니까 카이저 분포의 기대값은 2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만큼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모형 적합이 더 나은 걸 볼 수 있고요. 개별 학습제는 C를 B로 높이는 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하죠. B를 A로 높이는 데는 대단히 효과적이라는 앞에 그 전체 변수 3개 쓴 모형하고 동일한 결과가 나오고요. GPA를 통전했을 때 학점 B에 대한 학점 A의 오집이 즉 B보다는 A 학점을 맞을 가능성이죠. 과외를 한다는 것은 그럴 경우 10.78배 높아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두 번째 시간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반응 변수가 범주가 2개가 아닌 3개인 경우를 해봤죠. 즉 이런 걸 뭐다? 일반화 로짓 모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주수를 늘려서 확대해서 여러분들 하는 경우 일반화 로짓 모형을 통해서 모형화가 가능하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범주형 재료 분석의 모형화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그런 것입니다. 이 모형화를 마치고 그 다음은 교차표 분석에 머물지 않고 그 교차표 분석의 결과를 시각화하는 방법인 대응 분석과 관련되는 내용을 세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시를 마칠게요.